어제 뭐 보셨어요? SBS 트롯 신이 떴다. 발음이 안 되네요. 미스터 트롯이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미스터 트롯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졸속 제작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롯 신이 떴다 방송 첫 회에 보면 1월 5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에서 촬영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막으로.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막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그럼 베트남에서의 촬영이 1월 5일부터 9일까지 1월 초에 있었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미팅 장면이 있죠. 그러면 미팅 장면의 옷들을 보면 아주 겨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11월 달에 미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미팅 장면은 11월에 촬영된 거예요. 그럼 11월부터 기획이 됐던 거니까 1월 2일부터 방송한 미스터 트롯하고 관련이 있는 제작은 아니죠. 물론 미스 트롯의 엄청난 인기에 편승한 것은 맞습니다. 마침 그 미스터 트롯 그 레전드 편에 남진 씨, 서른도 씨, 주현미 씨가 출연했어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트롯신이 떴다 방송 전에 그 세 분이 왜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느냐고, 트롯신이 떴다 쪽에서 서운하면 서운할 일이죠. 그거는 사실. 근데 정말 그 세 분은 미스터 트롯에 등장하니까 격이 달라졌잖아요. 멘토로서 출연자들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미스터 트롯 얘기를 하면서 그 지상파 방송들이 중장년층 이상의 고객을 홀대하다가 TV조선을 비롯한 종편에게 손님을 다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KBS하고 MBC가 미적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에 SBS가 이렇게 파격적인 편성을 한 거예요. 수요일 밤 10시 방송 첫 회는 14.9, 2회는 14.7. 지상파 방송 예능으로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버스킹 공연이 기본인지라 JTBC 비긴 어게인을 따라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버스킹 공연은 예능에서 자주 쓰여온 장치예요.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고정으로 버스킹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예능에서 소소하니 많이 버스킹들을 했었죠. 그런데 버스킹의 예능 원조를 찾아보면 SBS 쇼 일요천하의 한 코너였던 라스트 스테이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한일 합작으로 제작됐던 코너인데요. 박정아 씨 가수, 신인이었을 때요 아주. 그리고 일본인 기타리스트 나루미 가즈유키, 그리고 통역을 맡은 진창관, 이렇게 세 명의 젊은이들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무전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런 과정, 다양한 경험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버스킹 예능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버스킹 원조는 SBS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아시안H라는 밴드로 마지막에 콘서트를 했는데 참 좋은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비긴 어게인은 귀 호강시키는 정말 프로그램이잖아요. 음악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왜 굳이 유럽에까지 이 사람들이 가서 버스킹을 하는지,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트롯신이 떴다는 트로트의 정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남진, 서른도, 주현미, 김연자, 진성, 장윤정, 이분들이 K-트로트 글로벌화에 도전해보는 그런 기획인 겁니다. K-팝은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트로트는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후배들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먼저 나가서 길을 좀 닦아보겠다는 의도니까 좀 환영할 일이죠. 실제로 호치민시에 도착해서 버스킹을 한 차례 했는데 진짜 반응이 썰렁했습니다. 그분들이 막 눈물도 보이고 했는데 뭔가 그런 서운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회에는 라운지바에서 이제 트로트 곡들을 들려줬어요. 출연자들의 히트곡을 들려줬는데 그냥 별 반응이 없었어요. 라운지바에 있는 손님들이. 그래서 좀 많이들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고에 보면 3회에는
진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3회 예고에 보면 그 남진 씨가 이제 그 앞에 1, 2회 동안에는 일정상 그랬는지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 3회 예고에 보면 이제 남진 씨가 오신 것 같아요. 막 그 출연자들이 막 오셨다고 반색을 하고 좋아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서 아니 뭐 일정 때문에 늦게 왔는데 저렇게까지 좋아하나? 저건 좀 오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1월 미팅 당시에 남진 씨가 본인은 오기가 어렵다,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이제 의견을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모시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진 씨가 일정을 어떻게 조절을 하셨는지 이제 3회 그 공연을 할 때 나타나신 거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남진 씨가 65년에 데뷔했는데 가슴 아프게로 정말 대형 스타였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너무 스타가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 인기 가수 자체가 별로 없을 때니까 탑을 찍는 그런 인기 가수였던 거예요. 그런 분이 해병대에 입대를 하고 그리고 월남에 파병까지 된 거니까 그건 진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부친이 목포에 있는 그 일간지 발행인이고 또 국회의원이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막 군대 안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입대했는데 월남 파병의 전투병으로 참전을 해서 2년을 복무한 거니까 대단한 일이죠. 이분이 그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음반을 내놓고 군대를 가서 월남에 갔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 번이 그렇게 크게 히트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 윤호 씨가 그 남진 씨를 연기하잖아요.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전투였다고 해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은 그 공연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트롯신이 떴다. 그 69년에 입대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51년 동안 베트남에 가보시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진 씨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공연이었겠죠. 이 트로트 레전드들의 이런 관찰 예능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런 규모로 숙소 생활을 하고 같이 밥 먹고 일상적인 수다를 떨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그 레전드라는 분들은 진짜 달라도 뭐가 다르다고 느낀 것이 제작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티저를 찍자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의 DNA 티저를 카피해서 찍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로트하고 힙합, 랩하고는 이게 리듬 자체가 다르잖아요. 박자가 다르니까 이 노래를 쉽게 랩을 할 수가 없죠, 이분들이. 그런데 저 같으면 좀 사양을 하고 거부를 했을 것 같은데 선선히 해주고 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막 진성 씨는 약간 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구박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결과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현미 씨가 드라마에 출연하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관찰 예능에 오래 노출된 적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주현미 씨의 새로운 면을 많이 봤는데 주현미 씨하고 저는 일화가 있어요. 방송 일로 만난 그런 뭐 에피소드가 아니고 주현미 씨가 약국하셨다는 거는 많이들 아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를 막 낳은 주부일 때 약국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 집 베란다가 보이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주현미 씨가 그 당시 약국을 할 때 어르신들이 주현미 씨 뒷말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현미 씨가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약을 팔지 않아요. 요즘은 왜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약사들이 다 조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이렇게 약을 지어달라 하면 주현미 씨가 그거는 지금 이 병과는 안 맞다. 또 이 약끼리는 상충되니까 안 된다. 이거는 해롭다. 이러면서 판매를 거부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뭐 맘대로 약을 못 사니까 뒤에서 말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이 분이 되게 올곧은 성품이고 이 하지 말라는 일, 옳지 않은 일을 안 하실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기를 낳고 100일쯤 됐을 때 생행손이라고 하죠. 손톱 밑이 골맞어요. 그래서 그전엔 집에 항생제가 막 놔두고 먹을 당시니까 항생제를 먹다가 안 나와서 이거 좀 단위가 센 항생제를 구입해야겠다고 약국에 갔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달라고 했더니 그 상처를 보시더니 이거 외과에 가서 째면 바로 낫는다. 그러니까 외과에 가서 째라. 그래서 제가 아기를 지금 재워놓고 지금 빨리 나온 거여서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지금 이게 딱 째기 좋은
그런 상처다. 그러니까 빨리 갔다 와라. 애기는 데리고 오면 자기가 봐주겠다. 그래서 서로 사양하고 막 권하고 이러다가 결국 제가 애기를 그 주현미 씨한테 안겨놓고 가서 그 상처를 째고 왔는데 진짜 바로 금방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를 팔아도 되는데 애기를 봐주겠다고 하면서 굳이 병원에를 보내는 그런 약사였던 거예요. 근데 왜 트로신이 떴다에서 보니까 설원도 씨가 같이 녹음을 하다가 주현미 씨를 약국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 주현미 씨가 약국 하실 때 정말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말씨에 교양이 넘쳐 흐르는 분이셔가지고 쌍쌍 파티가 나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약사분이 그 노래를 불러 간드러지게 그렇게 부른 것이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뭐 다른 일로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있고 하지만 이분은 저를 기억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주현미 씨는 그 모든 손님을 그렇게 대했을 때니까 저는 그 약국에 오는 손님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연자 씨도 인상적이에요. 김연자 씨가 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 공연을 해야 되니까 의상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김연자 씨는 어디 숙소에 가든지 그렇게 막 계단이 있고 그 캐리어 운반이 힘들고 이런 과정이 없고 보통 이제 호텔에 가면 다 운반을 해주니까 그냥 캐리어를 다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스에 짐을 싣고 내리고 할 때부터 김연자 씨가 정용화 씨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숙소에 도착하니까 현관에 계단이 있고 또 숙소에서 2층이니까 또 캐리어를 옮겨야 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마지막 캐리어를 가지고 왔을 때는 김연자 씨가 정말 울먹울먹 막 눈물이 쏟기 직전이더라고요. 왜냐면 신세 지기가 싫은 사람인데 그거 시켜야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딱 싫어하는 사람이 그 자기 짐 관리 못할 그런 짐을 이고지고 와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김연자 씨는 상황이 그럴만하죠. 그러니까 김연자 씨는 다른 때 정용화 씨를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다른 일로. 이번에는 뭐 그럴만해서 근데 이제 그 미안해하는 마음이 너무 진정성이 있어서 이해가 갔어요. 이제 베트남 공연은 5회 동안 방송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뒤에 뭐 다른 나라로 간다던가 이런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투명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그렇게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아요. K-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선언한 프로그램인데 국내를 돌기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기획은 그 레전드들의 진심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삽니다.